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서면서 이런 행보가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기업 경영만 위축시킬 것이다.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서 10조 원이 손실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략 2,100만 명 정도고요. 이 운용액만 해도 637조 원 규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입자도 많고 규모도 이제 꽤 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정말 큰 손이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37조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돈이 국내 주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내 주식은 참 이면적인 면이 있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주식이 하락하면 연기금이 좀 사주지, 떨어지면 좀 받쳐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다 보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말 주식 투자해서 나중에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이 10%가 넘는 게 거의 300여 개, 그리고 5%가 넘는 게 300여 개, 그리고 10%가 넘는 게 90여 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 특히나 이제 한진 사태를 보면서 한진 일가의 그 전행으로 해서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였던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한진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에는 2대 주주이고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이제 한진칼 이제 모회사죠. 지주회사 격에는 3대 주주입니다. 네. 저런 전행을 이사회에서 전혀 뭐 견제하지 않네 이런 목소리 때문에 지난해 7월에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을 하겠다. 정말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면 정말로 이제 기금운용 최고본부에서 정말 이런 이제 이 대주주로 있는 곳에 정확하게 대주주로서 투자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직접 해야 되는지 찬반 여부를 묻겠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제주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이제 나온다면 3월에 있는 이사회에서는 정말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간 주식 수익률 정도에만 이제 관심을 가졌었고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경영 참여에 본격 나설 모양새입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이 대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뭐 사회 연금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사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수기예요. 대부분은 대주주가 친분이 있는 이제 학계 혹은 법조계 인사들로도 꾸려져 있어서 정말 대주주의 전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정말 표대결로 가서 한진 일가의 이사회에서 배임시킬 수 있냐, 해임시킬 수 있냐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현행 약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 해임 의결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참여한 이제 정적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조중훈 회장 일가와 우호 지분을 합치면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표대결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소의 역할로 국민연금이 그냥 숨죽여 왔지만 앞으로는 공식적 의견을 표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한진 이외에도 다른 비슷한 이제 이 구조에 있는 계열사들 배당을 적게 한다거나 내부 거래를 많이 한다거나 굉장히 혹은 대주주 일가의 이제 전행이 주가 하락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장점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선결돼야 될 과제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서 볼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 쌈짓돈이 아닙니다. 정말 정책의 의지대로 편향돼서 이제 왔다 갔다 거수기로 이제 전략할 사항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 기금운용본부장 가장 중요한데요. 핵심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도저히 사회연금주의라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습니다. 네. 이걸 이원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걸 빌미로 해서 사모펀드와 같은 적대적 M&A를 호시탐탐 노리는 펀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빌미를 이제 악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은 꼭 이제 우리가 이제 보완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을 또 최대한 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자본시장의 큰 손이면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정부가 이제 손쉽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와 기금운용을 독점하고 있으면 절대 관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옛날 얘기했던 것처럼 공사화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민간기구로 별도 이제 이관을 해서 완전히 이제 독립의 운영성을 보존을 해줘야 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입니다. 지난해 운용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더라고요. 아마 2월에 공식적인 이제 공시를 앞두고 어제 모여서 잠정 추계를 내보니 마이너스 1.5%, 네. 약 10조 원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종합주가지수 얼마나 빠졌습니까? 17% 빠졌고요. 예. 코스닥은 15% 빠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니까 이 정도로 선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연금의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637조가 남아있는데 여기 300조 원 가까이가 불린 돈입니다. 30년 평균 수익률을 보게 되면 연 5.5%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단기 수익률에 매몰돼서 이걸 굉장히 크게 부각식을 시키면 국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안 됩니다. 그나마 지금 마이너스 1.5%라는 건 해외 주식 투자, 해외 대체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만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지 지난해 수익률만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네. 하지만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갈 심기가 앞당겨지는 건 아닌지 또 보험료가 또 인상되는 건 아닌지 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예요. 이게 20여 년 동안 보험료율 9%가 고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번 정권에서 이걸 좀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은 2,100만 명이 가입자이고 370만 명이 받아가고 있어요. 이건 2043년이면 정점을 찍습니다. 기금은 1,500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을 해서 2057년에는 기금이 제로입니다. 이걸 앞당길 수 있는 건 보험료율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면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공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수익률이든 기금 운용이 왜 필요한지 해외에 비해서 왜 용돈 수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리고 그런 이제 동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국민연금 앞으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